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이후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주용의 활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주용은 김진수가 팀을 떠난 이후로 전북의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라이스 감독은 이주용에게 김진수의 역할을 그대로 맡겼는데요. 이때 모라이스 감독의 전술에서 풀백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모라이스 감독은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기보다 팀의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원의 쿠니모토나 이승기 혹은 김보경처럼 공격적인 선수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자주 움직여주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간 자리를 메워주게 됩니다. 풀백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에 좀 더 자유롭게 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김진수는 팀을 떠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소화하는 선수였고, 이주용 또한 공격이 전개될 때 중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경기를 보면 공격이 전개될 때 김진수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김진수가 이적한 이후에는 이주용이 김진수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주용이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중앙으로 움직인 이주용은 반대로 상대의 공격 상황이 되었을 때 중앙에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해야 했지만, 동시에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측면 지역까지 커버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측면부터 중앙까지 이주용의 수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주용의 부족한 수비력이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김진수가 이적한 이후 전북의 대부분의 실점이 이주용이 있는 왼쪽 측면에서 나왔을 정도로 이주용의 수비력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주용이 계속해서 수비에 문제를 보여주면서 모라이스 감독은 이주용을 벤치로 보내고 오른쪽 풀백인 최철순을 왼쪽에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주용의 활약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주용은 최근 국가대표에 선발된 시점부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주용이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벤투 감독이 이주용을 공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주용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서 이주용의 공격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주용의 특징은 이주용이 측면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측면 공격수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줬다는 것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고, 이주용의 움직임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주용은 이번 국가대표팀 기간 동안 2경기에서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이주용은 국가대표팀 기간이 끝나고 전북으로 복귀한 지난 라운드에서 자신의 좋은 컨디션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주용은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라운드를 보면 전북은 공격을 시작할 때 이전처럼 중앙 미드필더들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이주용은 중앙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손준호가 수비라인으로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면 이주용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원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주용이 중앙으로 움직이는 덕분에 이승기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라운드를 보면 이주용이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준호가 수비라인으로 내려가 있을 때 이주용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쿠니모토와 함께 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주용이 중원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기가 좀 더 앞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수 배치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요. 여기서 달라진 점은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이때 이주용이 발생한 공간으로 과감하게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대표팀에 소집되기 이전에도 자주 보여줬던 동선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처럼 이주용은 중앙에 머무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전방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는 건데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주용이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준호가 내려가 있을 때 이주용과 쿠니모토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고, 이승기는 좀 더 앞선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북이 공격을 전개하는 순간 이승기에게 상대 수비수가 붙어 있는데, 이때 이주용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주용은 중앙으로 움직여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데요. 이주용은 부지런하게 공간을 찾아 움직이다가 결국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용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풀백의 움직임처럼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는 정확한 크로스까지 올려줬는데요. 다만 이주용은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공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주용의 플레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진수가 떠난 이후로 왼쪽 풀백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전북 입장에서는 이주용의 활약이 무엇보다 반가울 수밖에 없었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주용의 플레이가 전북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